팔레트는 아크릴판을 만드신 건가요? 저희 영상 중에 이 흰색 아크릴판에다가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여기 있는 색깔과 다른 포스터 컬러를 조색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청소할 때 정리할 때 너무 번거롭고 물이 많이 들어가고 혼합이 되고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크릴판을 이건 좀 길게 자른 거. 그러니까 원래 아크릴판은 A4 사이즈 정도 되고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부착을 하면 이런 형태고 얘는 좀 세로로 길게 화방에 가셔서 화방에 A4 가서 사이즈의 그쵸. 흰색 아크릴 주세요. 이게 몇 밀리짜리인가요? 이게 몇 밀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냥- 두꺼운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좀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는 그 칼질하다가 힘들 수가 죽을 있어서 수도 있어요. 죽진 않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색깔이 원래는 백색인데 네. 좀 이거 꽤 1년 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입시생 볼 때 오래전에. 만들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만든 건데 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왜냐면 이거 어디서 정말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 가서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알려줄 수 있는데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원래 이 칼이 아크릴용 칼이 있어요. 그죠? 저건 있죠. 네. 근데 그냥 커터 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힘이 든다는 거. 네. 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도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는 90도 각도고 정말 여기는 몰라요 이거. 15도 각도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경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칼질을 하면 이 칼날이 여기 위로 자 올라와요. 등을 타고 손까지 올라간다. 90도는 칼질을 하는 용도로 쓰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필 사용할 때는 이쪽 많이 쓰고 칼질할 때는 이쪽 많이. 그래도 다칠 애들은 꼭 다치는데 그래도 거의 안 다치죠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가운데 정중앙을 연필로 살짝 체크를 했고요. 적어도 힘 적당히 줘서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 이런 식으로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박수 치고 여기다 테이프로 스카이 네.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아. 붙이고 이렇게 책처럼.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3장을 자르면 6장이 되죠. 6장이 딱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세 장, 그러면 3장을 사면 되겠네요. 화방까지. 4장을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3장은 자르고 한 장은 그냥 A4 아, 원판으로도 하나 갖고 있다가 그 수채화 팔레트 사용할 때 그 팔레트 위에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바로바로 써도 나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장 용도와 노하우시네. 50년간의 노하우를 그래서 영살 때부터. 자른 거. 근데 이제 영살 때부터. 이쯤에서 또 질문이 나온다니까.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집게는 뭐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물감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노란색 계열, 여기 이제 파란 블루 계열, 레드 계열. 그래서 중간에 넘겨서 파란색 필요해. 그럼 파란색 페이지 가서도 하고. 그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붙어버리면 쫙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땡소. 가격 1,000원, 평균가 1,000원인 큰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사면 되는데 이게 중국산인 것 같아서 이름을 잘 뭘로 해야 돼? 안 떨어지더라고 잘.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붙여서 이 사이사이 공간이 있게. 근데 최근에 또 만들어낸 방법은 이렇게 집게를 넣어서 하면 단점은 약간 녹이 슬긴 하는데 녹 슬기 전에 대학 가버리면 되니까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단가는 이게 더 싸죠. 이거는 제가 주운 거니까 이거 더 싼 거고 이거는 1,000원어치 정도 사면 이거를 그럼 다 땡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 좀 길어요. 적어요. 네. 유리 접착용 스티커인데 수에 또 뭐 하나 들어가는데? 아니. 유리 네. 접착용 스티커 뭐 그런 식으로 네, 되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미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왜 길게 자르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네. 그냥 대부분 이걸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얘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붓질을 하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긴 하는데 애매해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거랑 어떨까? 길게 하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5 할 건 아니고 6. 이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서 뭐 이렇게 보관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근데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네, 상관없어요 그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하시죠.
그래서 네. 이게 중간에 테이프 낡으면 찢어지면 떼서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게 오래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마카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마카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쓰는 마카는 일단 이 코픽 차오 마카. 그래서 네. 여기 색깔을 보면 36색인데 24색도 있죠. B 세트인데 A 세트랑 다른 점이 뭐죠? 색이 다르죠. 색이 어떻게 다르죠? 얘랑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얘가 더 알록달록하고 원색적인 느낌도 더 B 중저출력까지 조금 세트가. 더 있고 B 네. 세트가 A 세트는 글쎄 제가 조금 많이 선호하는 색은 아니어서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워낙 고가라서 하나 사게 되면 B 세트를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른데 이거 B 세트를 저희는 쓰는 이유가 보면은 아마 다른 타학원 친구들이나 마카를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 쓰시는 친구들 보면은 아마 웜그레이, 쿨그레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있어야 그것도 되는데 네. 이 마카는 이렇게 보면은 채도가 되게 높은 색의 마카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쿨그레이, 웜그레이를 쓰는 식으로 쓰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오히려 수채화 베이스 위에 올라갔을 때 그림이 채도가 안 떨어지고 다 적절한 색이 다 있는 색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림. 24색이랑 36색이 있는데 저는 이건 36색이지만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24색을 처음에는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마카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나오는 마카들이 대부분 브러쉬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드 타입이 있고 브러쉬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카는 보드 타입이 많습니다. 근데 브러쉬 타입을 쓰는 이유가 보드 타입은 이렇게 쓰면은 양옆이 깨끗하게도 안 나올 뿐더러 끝에 이렇게 마카가 모여가지고 남고 한 톤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근데 브러쉬 타입은 이 한 터치로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마카 쓰는 법을 나중에 특강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마카 쓰실 때 이 브러쉬 타입 좋은 점이 뭐냐면 마카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명도부터 많이 써요. 물감은 밝은 명도부터 많이 그리는데 마카는 어두운 명도로 이렇게 톤을 넣고 밝은 명도로 그 위에다가 풀어주면은 밑에 있는 얘가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살짝 녹여 나오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돼요. 마지막 터치도 브러쉬 타입이기 때문에 보드 타입보다는 끝에가 더 잘 풀린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를 많이 씁니다. 여기는 마카 특강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마카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네, 그 정도면 될까요? 네. 네, 하나 더. 우리 애들이 사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애들이 알아야 될 게 뚜껑 열어놓고 밥 먹고 오면 다 오, 말라니까 큰일 나지.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재료 위에 마카가 기본적으로 잘 올라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리필용 마카가 있나요? 리필용 마카 잉크를 저는 그레이톤은 봤는데 진짜 가지고 있고 컬러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있어요. 산 적은 없는데. 크나방 가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 브러쉬 타입 이 붓이 많이 쓰면 망가지는데 이 붓도 빼고 새 거로 다시 교체해서 리필용 따로 팔아요. 이게 저희가 뭐 특정 회사 제품을 선호하는 걸 뿐이지 이걸 추천을 막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어봤으니까 맞아요. 알땡이나 뭐 신땡 이런 회사 거 맞아요. 사용하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알땡 거에도 브러쉬 달린 네, 게 브러쉬 있고 타입. 몇 색 사용하시냐 뭐 12색 사도 충분한가 많을 수도 막 있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서 해결이 되실 마카는 약간 고가라서 네, 맞아요. 많을수록은 좋지만 좀 세뱃돈 이런 거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 저희가 사용한 영상에서 사용했던 붓이 있어요. 스텐실 붓이라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수정에 화이트 찍는 거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 엄청 많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포스터 물감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했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포스터 컬러 원색 예쁜 거 되게 많은데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조색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물감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시 치를 때 보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쁜 색은 만들어서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뭐 어떤 예쁜 색깔들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포스터 컬러를 좀 조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블루 계열과 화이트를 많이 섞어서 연한 블루 계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짜고 자연스럽게 스텐신 붓을 소개를 할게요. 우와,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네. 아니 종류는 한 가지예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개털? 이게 어른들은 말총머리라고 하잖아요. 빳빳한 머리를 이게 말꼬리 털. 이게 말꼬리 털이라는 건 아니고 빳빳한 인조 털 같은 건데 이거를 꽉 뭉쳐가지고 예전에 동네 시골 할머니들이 김 부을 때 참기름 묻혀서 이렇게 이런 걸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소나무 솔잎을 모아서 한 건데 아, 네, 그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묻히고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근데 지금 뭐 다 그릴 데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어두운 배경 위에다 칠하려고 밝은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죠?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모래알 같은 효과가 나네요. 근데 이 기법은 칫솔로 화이트를 살짝 뿌려도 이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수직이라 손에 가려 잘 안 보이는 옆으로 보일게요. 이렇게 이거를 포스터 컬러 화이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걸로 하나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포스터 컬러 화이트가 수채 화이트보다 훨씬 꾸덕하고 힘이 세거든요. 포스터 컬러 옆에다 이 아이를 하면 포스터 컬러 수채처럼 느껴질 정도로 얘가 힘이 세고 꾸덕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쉽게 작은 점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붓으로 그릴 때보다. 그래서 입시용 시험작에서는 시험 볼 때는 마무리 과정에서 이거 조금 써주면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문방구에서 살 수가 있는 재료입니다. 문방구. 네. 이게 문구용이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소개 간단히 해드린 이 스텐실 붓은 사이즈별로 쭉 나와 있어요. 좀 작은 붓으로 이런 데 할 땐 좀 작은 붓으로. 이거 더 작은 것도 있고.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예쁘네요. 예쁘네요. 그래서 이 스텐실 붓이고요. 방금 사용한 물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희 포스터 자체 컬러. 물감은 총 몇 색으로 제작? 화이트 블랙 빼고 24가지 색으로 만들었는데 네.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입시생들은 또 여기다 다른 색을 좀 더 추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병, 빈통에다 또 물감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 24가지 색깔을 만든 거로 제가 평소에 시범할 때, 라이브 할 때, 촬영할 때 이 물감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벨도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착을 해서 창조야침 포스터 컬러로 써 있습니다. 창조야침 포스터 컬러 24색. 그리고 뒤에도 컬러 넘버링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년 전에 만들었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정보 Q&A는 된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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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묘, 이거 저희 또 유튜브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소묘 선이 살아있는 작품, 질감답게 그린 작품 중 어느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형태자분은 소녀선이 살아있는 작품과 무조건 밑에 선 눈치르기 하고 그 위에 묘사하는 작품 둘 중 소녀선 살리는 작품이 실력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의 기법은 초보들이 쉽게 하는 법 아닌가요? 똑같은데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가요? 답변해 주시죠. 여기까지가 질문이었어요. 뭐 있는 줄 알았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두 작품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기초 드로잉 스케치북에 있는 예시작이고요. 우측에 있는 두 작품은 예전에 저희 한 20년 됐나요? 15년 전? 네, 만들었던 같은 내용이지만 연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작품의 어떤 차이인데, 이게 아마 이 친구가 질문한 선이 살아있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질감에 의존한, 그래서 종이컵, 그리고 흰색 육면체, 마찬가지 흰색 육면체 종이컵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네. 생각에는 예. 저는 예전에 석고 소묘를 했을 때 입시를 했었고 되게 오래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세대 교수님들이 지금 대학 입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대학 맞아요. 준비를 할 때 석고 소묘라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석고상이 사람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석고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그리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석고상을 보면 다 흰색이고 매끄러운 질감인데 여자 석고상, 예를 들어서 비너스 아니면 뭐 어떤 장군이라든지 남자 석고상을 그릴 때 똑같은 화이트의 매끄러운 질감인데도 남자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연필 서치를 막 이렇게 든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더 곱게 일부러, 사실 똑같은 대상인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서양화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사진이사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물의 느낌을 자기 개인적인 그 취향과 자기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지 그 질감을 약간 오버하는 거죠. 우리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 종이컵은 이런 종이 질감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오버해서 과장해서 그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기초 디자인 할 때는 제시된 사물의 그 특징을 질감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종이컵에 막 어떤 사연을 넣고 종이의 성질이 잘 안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상을 뽑아내는 거를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또 비비거나 뭉개서 더 질감이 잘 나오는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석고 소묘나 연필 소묘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의 그 터치들이 좀 많이 강조된 형태의 소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대상은 이렇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종이컵 실물 봤을 때 이걸 보면 무슨 고무 다라이 통? 쓰레기통 같은 느낌의 질감? 근데 이제 자기 느낌대로 표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에 가까운 느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비비거나 뭉개는 게 아까 소개했던 그 종이 연필, 철필의 사용도 사실은 더 적절하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질감을 갖고 있는 사물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경우고 이거는 자신의 감정과 그 느낌이 좀 더 주관적으로 해석이 된 거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입시의 흐름을 또 따져보면 예전에는 공통실기를 첫날 보고 그 다음날 전공실기를 봤어요. 이틀 동안. 공통실기는 조속과든 동양학과든 디자인과든 공예과든 모든 학과가 하루는 석고 소묘를 무조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나 5시간 안에 하나의 연필 작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감정이나 또 빛의 어떤 그런 느낌을 그 하루 시험에 모두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선의 느낌도 어떤 작품의 일종이 된 거죠. 근데 공익대학교가 입시를 이제 바꾸면서 사고의 전환이라는 실기가 생겼어요. 사고의 전환은 만약에 종이컵 소묘 한 장이 나오면 그 옆에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미래 도시를 표현하죠. 그래서 전공실기와 공통실기를 하나로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시험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5시간 안에 소묘 한 장과 디자인 한 장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이들한테 훈련시킨 게 소묘는 1시간 반 이내 그리고 디자인을 3시간 반 그렇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기초디자인 대학에서는 경희대나 이런 쪽에서는 4시간 안에 소묘와 디자인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이고 성신여대가 이번에 바뀐 입시가 소묘로 4시간 아니면 기초디자인으로 4시간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시간을 이 정도 투자하느냐 요 정도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이쪽까지 가야 돼요. 성신여대 그 4시간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소묘로 그러니까 고대 소묘라든지 서울대 공예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면 이쪽 방향까지 소묘의 연습이 되셔야 되고 기초 디자인 한 장, 뭐 건국대 기초 디자인 이 정도로 끝나시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연습하는 느낌으로 끝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완벽한 답변인 것 아,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창조의 아침 유튜브에 올라왔던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